비만균. 아니 내가 1등이 봐봐요. 영상 편지 띄워도 되나요? 한번 해주죠. 안녕하세요. 저탄고지 리뷰 전문 채널 지방시 양가자입니다. 황규리입니다. 별이입니다. 박슈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저희가 장내 세균 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에 장내 세균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눌러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결과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네, 아니 장을 우리 공개하다. 아니 나 다르게 나왔어. 이 검사를 하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어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우리가 이래서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필요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 느꼈죠. 아, 제가 제일 건강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장내 세균 분석 서비스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검사는 큐체크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혹시 이 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하고 댓글 상단 고정에 자세히 볼 수 있는 URL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만균 대 정상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들 몸 장에서. 두 번째,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유익균과 유해균 숫자가 각각 얼만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가 결과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다양하게 나왔어요. 저는 정말 제 멋대로 살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모이기도 아니, 힘들어. 아니, 이런 구성을 찾기도 힘들어. 나는 공통점은 저탄고지 한다 뿐이야. 난 그래서 다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어, 사실. 그냥 다 그냥 저탄고지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더 오랜 세월을 따로 살아왔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탄고지 스타일도 다 달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래서 결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비만 유도균이랑 정상균이 50대 50이 표준 비율로 잡았어요. 이거에서 이제 표준 그룹이라는 게 평소에 장 건강이 되게 좋은 사람들을 집단을 모아서 그분들의 샘플을 분석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꼭 50대 50이어야지 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의 샘플을 채취했을 때 얘네들 표준 평균 비율이라고 얘기한 게 50대 50이 반반 있는 게 건강. 아 반반 있는 게 건강한 노말한 사람 상태다. 건강하다, 노말한 상태다. 이걸 우수 샘플로 해주시겠습니까? 슈가가 1등, 박슈가님은 비만균이 50.1%, 네. 정상균이 49.9%로 똔똔이죠? 거의 50대 50으로 볼 수 있고, 이제 2등으로 하신 별님, 비만균이 50.3%, 정상균이 이제 그 49.7%. 이것도 거의 뭐 50대 50이라 볼 수 있죠. 3등을 한 사람이 난데? 네. 51.4% 그리고 48.6% 해가지고 비만균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귤님이 52.4%랑 47.6%로 저희들 중에서는 비만균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막 엄청난 수치 차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래프 상으로. 그래프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프 미적 감각이 없어. 어떻게 52.3인데 마치 내가 비만균의 80%가 되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 이게 X축이 45%에서 55%예요. 네. 좀 슬픈 것은 네. 그럼 나의 살은 장 탓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음. 귤님은 내 장에 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탓이라도 할 수 있지. 나는 없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게 비만균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 샘플 채취해 보면 비만균 비율이 훨씬 높대요. 아 그래요? 높은데 신기하게도 살을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방법으로 빼든 간에 식단 조절했든 저칼로리를 했든 무슨 방법으로 살을 뺐든 간에 빼기만 하면은 이 비만균이 줄어든대요. 나 그럼 더 많았겠네. 저는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솔직히 정상인 상태에서 이 검사를 한 거라서 거의 50대 50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비만균이 만약에 많다 이러면은 얘네들은 당분 흡수를 되게 돕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렙틴에 대한 기능을 저하시켜가지고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고 그렐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식욕을 엄청 당기게 하는 역할을 이 비만균이 한다고 합니다. 뭐 비만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아진 걸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비만인 사람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죠. 장내 세균 비율 차트인데요. 유익균과 중간균, 유해균이
전체 포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일단 표준 그룹의 평균 비율이 중간균이 60%, 그리고 유해균이 15%, 그리고 유익균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총 합해서 이제 한 25% 정도가 표준 그룹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1등은 저죠. 1등은 저예요. 1등이 근데 중간균은 아니야, 시간이 나야. 아니 나야. 저 나야. 70% 70%는 중간균. 얘가 유해균이 제일 낮아. 그러네. 네. 그러네. 저 이거 1등 할래요. 일단 비율상으로는 귤립이 1등이에요. 뒤에 결과가 뒤집어지긴 하는데. 일단 비율상으로는 여기서는 1등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중간균이 일단 69%로 나오셨고, 지금 유해균이 가장 적게 나왔어요. 저희 중에서 12%로 나왔습니다. 오. 귤립이 설탕이랑 진짜 탄수를 많이 안 드시긴 해요. 그리고 네. 제가 오랫동안 건강한 식단 건강 식단을 맞아 많이 맞아, 했어요. 맞아. 탄수를 먹었지만 많이 먹었지만 좋은 탄수를 많이 먹었다는 수치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유익균이 19%. 여기에서 비피도박테리움이 14%고 락토바실러스가 5%로 나타났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이제 표준 그룹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일단 전체적인 비율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자, 2등은 전데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는 중간균이 귤림하고 1% 차이로 68%로 나왔고요. 유해균도 1% 차이로 좀 제가 적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13%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은 총 합이 19% 나왔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이 17%, 락토바실러스가 2%밖에 안 되네요. 락토바실러스가 소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장에 살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를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겠죠. 저희 둘은 공동 꼴찌로 해주세요. 결과 충격적이라 말하기 싫어.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슈가님이 중간균이 70%, 네. 별님이 중간균이 69%로 해서 저희들 결과랑 중간균은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해균이 슈가님 30%, 별님 31%로 유익균이 거의 없는 상태. 유익균이 0. 유익균이 1% 둘 다 미만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결과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변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참에 이게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을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이게 너무 이제 궁금해서 제가 큐체크에 직접 문의를 했어요. 그 결과가 해석이 잘 안 되면 네. 전화로 물어보시면 네, 됩니다. 전화로 연락해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물어본 결과 음, 이 검사를 받을 때 내 음, 장 상태가 보통 상태일 때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식단 일지를 찾아봤더니 돼지고기에 히스타민 반응이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돼지고기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를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키체크에 확인한 결과 검사를 받을 때는 내 장 상태가 보통 상태일 때, 평소 상태일 때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네. 그 외에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항생제 복용을 하셨던지, 아니면 과음을 하셨던지, 술 섭취가 있었던지, 아니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설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장내 상태가 파괴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는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상태가 설사를 하면 보내지 말아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내가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하는 편이다. 그럼 그걸 보내야죠. 근데 항상 평소에는 내가 잘 똑바로 놓는데 오늘만 내가 설사를 했어. 너 변이 너무 묽어. 그럼 그때는 보내지 말라는 얘기고요. 설사를 한다고 꼭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의 상태로 보내세요. 네. 저는 간단하게 술을 거의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술을 마셨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틀 간격으로 맥주 2리터씩. 진짜 놀라지. 나는 맥주 2리터를 저는 마실 수 있나? 아니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 아니 그게 놀랄 일이에요? 난 놀랄 일이야. 아 그래요? 네. 평소 애주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알러지 검사했을 때 밀밭이 나왔었거든요. 특이하게. 밀이 나온 건 아니고 밀밭이 나왔는데 희한하게 저는 다른 술은 안 그런데 맥주를 먹으면 제가 설사를 해요. 근데 알면서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알쓰니까. 내가 내 장을 이렇게 괴롭혔더니 유해균이 자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유익균은 싹 죽었습니다. 전 사실 이런 우리가 안 좋은 상태 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이게 이만큼 안 맞았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 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할 때 한번 해보고 싶고 맞아요. 중간일 때 해보고 싶고 이게 정말 다를까? 네, 여기 이제 4번 그래프 보면 장내 세균 모니터링 차트라고 해서 네. 본인이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변하는지 솔직히 해보고 자기가 이제 개선이 되는지 볼 수 있게 모니터링하는 차트가 있거든요. 해보고 싶다. 저도 해보고 싶다는 우리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식단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하고 음. 다시 보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유산균을 잘 때려 네. 넣어가지고 또 막 잘 키워가지고 맞아. 또 잘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1등 하고 싶네요. 네. 유해균이 많다고 아픈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장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균이 유해균이 있더라도 건강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누수가 있거나 장에 만약에 그 유해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독소가 사람의 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뇌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데 우리 장 건강이 건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지금 덜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한 거는 만약에 장 상태가 어느 날 안 좋아졌어. 그럴 때는 이 유해균에 의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장내 환경 구성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골고루 삼각형이 퍼져 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좀 치우쳐 있는 편이긴 하죠. 귤이 제일 1등 했어. 귤이 제일 균형적으로 그나마 있는 편이에요. 저는 반전이다. 이 모든 차트. 계속 반전이 있습니다. 이 차트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양한 세균이 있는 게 중요하대요. 역시 이것도 다양성이 중요한가요?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지만 얘네들이 너무 적어도 뭐 자폐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약간 벌레도 없어진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도 너무 과잉으로 많다. 이러면은 또 비만에 취약해지고. 그래서 적정 범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보고 나니까 진짜 유산균을 막 1000억씩 때려놓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너무 많이 자라도 좋진 않다. 균림은 필요하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6번을 보시면 나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체수 차트가 나와요. 이 균체수가 사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되게 잘 나왔다, 양 과장님. 네. 제일 잘 나왔어요. 400억 아니 유익균 비피도박테리움이 400억 나왔고 유익균 락토바실러스가 60억 이게 좀 작죠, 락토바실러스가. 유해균이 300억으로 나와가지고 대부분 적정 범위로 저는 나왔거든요. 네. 근데 슈가님은 저는 이제 비피도 유익균 1번이 6억. 6억? 네. 아 진짜 작긴 하다. 네, 네. 내가 400억 나왔는데 근데 락토바실러스가 3억. 3억? 진짜 작긴 하다. 그다음에 클로스트리dium이 900억. 900억. 짱이죠. 짱 거의 6개월. 장이 지금 살려달라고. 나 이 결과 보고 맥주 끊었잖아. 진짜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좋다. 진짜 장난 아니다. 맥주가 히스타민을 이겼어. 자, 이게 별님은 저는 9억, 4억, 800억. 9억, 4억, 800억. 네. 아,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도. 저는 유익균 비피도 10억, 10억? 락토 4억, 4억? 유해균 9억. 그러니까 전체 균수가 작네. 총 균수가 몇백억짜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귤님은 유익균, 유해균은 되게 비슷해. 유익균은 다 숫자가 비슷해. 네, 세 명이 네. 비슷한데, 유해균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너무 많고. 유해균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비율이 좋게 나온 거고 우리는 유해균 맞네, 숫자가 맞네. 너무 많은데. 많으니까 비율이 아니고. 유해균이 100배가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장난 아니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좋지 않아. 둘 다 안 좋은 밭이 거지. 평수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유익균은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밭이 만약에 100평이야. 100평 나는 100평인데 귤님은 30평인 거예요. 전체 카파. 잘할 수 있는 카파. 캐파가 작은 거야. 캐파가. 그래서 귤님은 어떻게 보면 장에서 균이 많이 안 자라고 있는 장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들었던 게 어렸을 때 제가
항생제 되게 심하게 투여받아서 되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천식이 되게 심했고 아. 근데 항상 어렸을 때 아. 항생제를 달고 살아가지고 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밭 자체가 많이 일궈지지 않은 거지. 아예 그냥 싹 다 전멸하고서 네, 네. 자랐던 거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의 식단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모유를 먹었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유식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게 장내 세균총을 구성하는 데 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맥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 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밭이 넓은데. 하지만 아프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의 결과인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밭은 좋은 거지. 네, 밭 네, 자체는 네, 네. 저는 아예 뭐 비옥한 토양을 내가 네. 망쳤네. 난 비옥하지 않은 토양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음.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저희가 그래도 식단을 잘 하기 때문에 얘네들 영향을 덜 받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위험은 있다. 근데 신기한 게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자동적으로 비율적으로 줄어들게 된대요. 그래서- 유익균이 늘어나면 그 중간균들이 이제 유익균이랑 같이 역할을 해서 유해균을 잡아. 그리고 중간균이라는 얘네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바뀐대요.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유익균이 우와. 많으면 유익균이 있는 쪽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전 중간균이 짱 많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잘 해야죠. 근데 이제 락토바실러스를 이제 키우겠다고 유산균을 락토바실러스 쪽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 히스타민 과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히스타민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산균을 잘못 드시고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유산균을 이게 단계적으로 숫자를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1000억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처음 섭취할 때는 100억부터 시작해서 내가 괜찮은 용량으로 천천히 올려야지 갑자기 균수 많은 거 사잖아요. 다 홍보도 그렇게 해. 300억 맞아. 보장, 500억 보장 이렇게 하는데 먹어봤자 그게 다 좋진 않다. 오히려 한 번에 많은 걸 먹었다가 설사할 수 있다. 내 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네, 서서히 올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산균 드실 때는 유산균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서히 균 채수를 올려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귤림처럼 원체 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든 균 채수가 적으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남들 3개월 먹어서 효과 볼 걸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2배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자면 히스타민 있으신 분들은 발효식품도 히스타민 반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이제 장에 좋은 식재료를 먹는 게 또 중요합니다. 남이 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하니까 또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검사 결과 보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아, 정말 히스타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발효식품을 드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잘 씹어 먹는 거. 대충 씹어서 삼키면 오히려 또 장내 세균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소화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 잘 못 씹어요. 그러니까 잘 안 성격 급해서 안 씹거나 못 씹거나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그런 분들이 또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소화기 장애를 가지고 안 먹는 걸로. 빨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검사를 해보고 나서 확인차 한번 궁금해서 해봤지만 내 식단은 어떻게 좀 변경해야 되겠다,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억울한 게 난 여태까지 유산균 안 먹은 적이 없다고요. 맞아, 내가 볼 땐 진짜 꼬박꼬박 한 번도 빼놓지 습관이었어, 않고. 습관. 근데 약간 장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맥주 많이 마셨다고. 영상 편지 띄워도 되나요? 한번 해주죠. 시작.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나의 장아, 이제 맥주도 안 먹고 밀가루도 끊을 테니까 열심히 유익균을 키워다오. 좋아합니다. 제가 단전 저는 좋았을 상태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남죠. 다시 건사 한번 해보시기 우리 둘이 바랍니다. 손잡고 다시 한번 나도. 이렇게 셋이. 그거 한번 이길 거예요. 나도. 왕자를 탈환하는 그날까지 왕자의 게임 여기서. 아 근데 이거 모니터링 해보고 싶긴 해요. 저도 차근차근 저에 맞는 유산균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키워보면 어떨까. 네. 유산균 부자로 네, 그때 돌아온 날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에 URL 있으니까 신청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유산균 편에서 만날게요. 안녕!